안녕하세요. 중등고 화학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SNT 화학 김한울이라고 하고요. 중등고 화학이 아무래도 엄청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들이 정말 나오길래 어려운 건지, 그렇다면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대비해야 우리가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유익한 정보 많으니 한번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에서 학석사를 마치고 대성 과학강사 선발대회에서 화학부문 최종 1위를 한 김한울이라고 합니다. 실력과 어떤 자료까지도 완벽하게 준비된 화학 강사이고, 이미 주변 학교에서 성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검증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믿고 맡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실력과 결과로 검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휘문고나 외대부고부터 시작해서 경기고나 중상고 그리고 중동고 친구들도 이미 몇 년 동안 제 연합반 수업 혹은 학교별 수업을 들으면서 뭐 3등급이 전교권이 된다거나 혹은 1등급이 계속 1등급인 혹은 2등급이 1등급으로 올라가는 다수의 성적 향상을 보였고요. 사실 잘하는 친구들일수록 이미 화학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질적인 어떤 문제점을 다들 안고 있어요. 근데 저는 문제를 어떻게 시작할지만 알려주면 풀 수 있는데 시작이 어려워요. 혹은 식을 세우고 다 푸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라는 등등등 자기마다 어떤 화학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가려운 점을 제가 벅벅 긁어줘서, 아, 선생님 풀이만큼은 정말 독창적이고 획기적이다. 정말 내신의 시간 단축에 정말 가장 좋은 풀이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수강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실전에 최적화된 풀이 이외에도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에는 이 학교별로 제공되는 실전 모의고사 덕분인데요. 보통은 내신 문제가 고2, 고3 학평, 평가원, 수능, 기출 모의고사를 변형한다거나 혹은 EBS 수능 특강에서 굉장히 좀 그림 같은 거를 많이 가지고 오시면서 변형을 많이 하셔요. 근데 중동고는 좀 선생님들께서 그래프 하나 문제를 내시더라도 독창적으로 아직 없었던 그래프의 모양을 내시거나, 혹은 표 문제를 내시더라도 표 문제에 미지수를 정말 많이 내놓으시거나 혹은 밀도 자료를 엄청 많이 줌으로써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생소하다고 느낄 만한, 이거 자이스토리에서도 본 적 없는데, 아니면 나 이거 뭐 마더텅이나 아니면 EBS에서 본 적 없는데 라고 느끼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문제들을 제가 평소에 중등고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들로 실전 모의고사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배웠던 중등고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중등고 내신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분석을 해서 첫 쪽에는 이런 문제들, 두 번째 쪽에는 이런 문제들, 그 마지막 서술형, 서논술형 혹은 단답형에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라고 하는 걸 완벽하게 100% 파헤친 다음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첫 쪽에서는 실수가 많이 나오니까 실수 잡기, 두 번째, 세 번째 쪽에서는 어려운 문제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난이도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패스할 것과 지금 풀 것들을 구분하는 운영 방법 등등등 아주 상세하게 아이들한테 내신 시험에서 시험을 풀어나가는 전략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고 시험은 사실 문항수가 엄청 많은 시험은 아니에요. 뭐 휘문고나 이런 데 보면은 30문제가 넘게 출제되는 학교도 있는데, 중등고는 딱 컴팩트하게 2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어렵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문항수가 적지? 애들이 분명 시간 되게 부족하다고 했는데? 라고 생각이 지금 드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문제 한 문제 난이도가 가장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학교들 중에, 이 근방에 있는 학교들 중에 가장 한 문제당 난이도가 높은 학교가 중등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항수가 적지만 아이들이 절대로 시간이 남지 않는, 부족해서 뒷부분에 문제를 여러 개 못 풀 수도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도 문제들을 많이 풀어줘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고3 수능 킬러나 EBS 수능 특강에서 어려운 3점 테스트 같은 것들을 풀면서 이런 부분에서 연계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한 30% 정도를 대비를 할 거긴 할 거지만, 이것보다는 조금 더 사설스러운 뭐 강남 대성이나 뭐 시대인재 같은 데서 내는 아주 어렵게 꼬아놓은 자료가 아주 복잡한 사설 모의고사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다뤄줘야만 내신에서 볼 때 생소한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게끔 풀이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1단원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게 바로 밀도 자료거든요. 근데 23문제 중에 9문제가 밀도 문제고요.
그리고 그래프나 실린더, 그림이 좀 나오면 아이들이 그 그림에다가 조금 자료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마음을 편안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림을 다 빼셨어요. 그림을 다 빼고 표 문제만 10문제를 집어넣으셔가지고 표에 있는 여러 가지 미지수들을 아이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뤄야 될지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게끔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읽는 데만 이미 몇 분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풀면서 또 시간이 걸리고, 겨울방학 때 나 고3 EBS 기출 다 풀었어 라고 하는 친구들도 막상 내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처음 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못 따라서 굉장히 등급이 와장창창 갈라지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쟤 되게 화학 잘했어 라고 하는 친구가 되게 못 받기도 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잘 찍은 친구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당연히 예상되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새롭다고 느껴지는 조건에 당황하지 않고 어떤 획일화된 나만의 일관된 풀이법으로 어떤 유형이나 어떤 난이도가 와도 어떤 조건이 와도 다 풀 수 있는 아주 견고한 실력을 다지는 게 가장 중요한 화학 시험이 바로 중동고 화학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풀이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독창적이고 간단하고 미지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식을 세울 필요 없고, 그래서 실수가 나오지 않는 그런 풀이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중동고는 표 문제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 표에서 강점을 보이는 게 바로 제 풀이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화학 문제는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때 주어지는 반응물들의 질량 같은 게 자료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 질량을 몇 몰이라고 둘 건가, 여기서 미지수를 쓸 건가 말 건가가 애초에 처음부터 이 문제를 몇 분 안에 풀 건가를 결정한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응물들의 질량 아래의 몰수를 아주 간단한 숫자로 쓰는 법을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고, 그게 되게 천재여야만 할 수 있냐, 그것은 아니고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반응식에 있는 개수를 그대로 몰수로 쓰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풀이에 빨간색으로 적혀져 있는 것이 이 풀이의 전부이고요. 이렇게 표시만 각각의 그 올바른 위치에 하면서 풀면은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이미 자료 해석 과정에서 다 드러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한테 풀이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29번의 교육청 기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중동고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질량의 미지수 표 유형이고요.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모범 답안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몰수나 분자량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미지수로 책정을 해놓고 세 줄씩을 적어가면서 반응 전과 후의 양적 관계를 수식을 통해 비례식을 풀어가면서 분수의 분자 분모에 전부 다 미지수가 있고 미지수의 곱하기까지도 풀어내야 되니까 사실 3차 방정식까지도 풀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능이라고 쳐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딱 몰빵해서 뭐 3, 4분 투자해서 풀겠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가 한 10문제씩 시험에 나오고 그게 50분 안에 풀어줘야 되는 거니까 사실 이렇게 다 모든 문제를 정석대로 풀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제시하는 풀이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질량 아래에 간단한 몰수를 써서 수식을 쓸 필요가 없이 문제에서 물어볼 분자량 같은 것들이 드러나도록 푸는 거죠. 뭐 실리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들의 질량을 쓰고 질량 아래 몰수를 간단하게 쓰다 보면은 저절로 답이 구해지고, 저거 그냥 풀이의 일부만 가지고 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풀이의 전부입니다. 중동고 시험에 더 먹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 중동고 중간고사 문제를 좀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표 문제인데요. 이 표 문제에 절대로 숫자가 없습니다. K나 L, 3L 등으로 물질의 몰수에 미지수를 전부 다 박아두었고요. 혹은 질량이나 밀도 자료, 혹은 생성물과 남은 반응물의 양의 비율에 N, M, W, 뭐 반응식에도 A 같은 개수를 전부 다 넣어서 언뜻 보기만 해도 미지수 3, 4개가 넘어가는 그런 표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10문제 정도 돼요. 특히 이 19번은 작년에 선생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중간고사 때 내고 기말고사 때 한 번 더 내신 똑같은 문제를 한 번 더 내신 그런 문제인데요. 아이들이 이 단위부피량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몰라서 손 놓고 5분 10분을 허비했던 그런 문제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비율풀이를 이용하면 이게 풀이의 전부입니다. X원자수와 Y원자수가 반응 전후 개수가 일정하다는 걸 알면 부피의 반응 전후 비율을 알 수 있고, 그 비율이 일정하면 M과 N의 미지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과 4라는 간단한 숫자라는 거.
구할 수가 있고 사실 이게 정말로 또 풀이의 전부예요. 어렵게 풀려고 하면은 이 문제 주변에 막 수식이 나열이 되면서 10분 동안 막 미지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요. 답은 안 나오는 식으로 아마 전개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비율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계속 각인하고 들어가면은 이 중등고에서 제시하는 표문제의 비율 자료를 훨씬 빠르고 간단하게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도 사실 이전에 수능이나 EBS에서 나온 적이 없는 모양으로 많이 출제를 하시고 비슷한 모양을 내실 거라면 그래프의 다른 지점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계속 허점을 찌르려고 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그래프에 사라지는 반응물과 누적되는 생성물, 반응 후에 남는 반응물 혹은 생성물의 그래프를 여러 가지로 주면서 아이들이 이 자료를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참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식으로 출제를 하시는데요. 제가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비율,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에서의 y축 변화율 1대4 이러한 비율만 간단히 이용하면 반응 계수를 쉽게 찾을 수가 있고 질량 아래 몰수를 써서 분자량이 드러나도록 풀면 정말로 또 이게 문제풀이의 끝입니다. 30초도 안 걸려요. 누구는 5분 걸릴 때 우리는 30초 걸려서 문제를 빠르게 쳐내야지만 남는 시간에 검토까지도 할 수 있고 실수까지 잡아내서 정말 어렵다고 정평이 난 중등고 화학시험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좀 시험을 운영하면서 좋은 점수를 따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비율 자료를 많이 활용하시는 식으로 표 문제를 출제 혹은 그래프 문제를 출제하시고 그 비율을 가장 잘 쓰는 화학 강사가 바로 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비율풀이를 잘 풀어서 빠르게 해결한다고 해도 그것이 아이들의 실력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어떻게 풀어왔는지 시험지를 찍어서 이 사진으로 좀 붙여왔는데요. 표문제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표문제에 주어진 반응물들의 질량 아래 몰수를 간단하게 써 넣는 게 완전 제 아바타, 완전 저랑 똑같이 풀어냈죠. 그리고 여기서 뭐 무슨 미지수나 수식이 전혀 없습니다. 숫자 몇 개만 가지고 더하기 빼기만 하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모든 기억, 니은, 디귿, 미지수 값을 충분히 빠르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등고 시험을 아주 빠삭하게 분해를 해서 아이들한테 1쪽에는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미리, 이쪽에서는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어디쯤에 배치될 거라고 미리 예상이 가능하도록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만들어주면서 연습을 시킬 거고, 사실 1학년 때 성적이 잘 나왔어도 2학년 같으면 진짜 다른 얘기더라 라고 하면서 겁먹은 친구들이 많아요. 겁을 먹고 그런 압박이 생기다 보면은 충분히 준비된 친구들도 자기 실력만큼 발휘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수록 전략이 중요하겠죠. 나를 믿는다기보다는 하늘쌤을 믿는 거죠. 하늘쌤이 이렇게 전략대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어 라고 하는 그대로만 따라서 시험장에서 문제들을 풀고 나오면은 안정적으로 쉴 수 없이 1등 앱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일쪽에서는 화학의 유용성이라고 해가지고 중등고는 또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 나름, 또 교과서 개념 지엽은 또 그거 나름대로 좀 빡빡하게 내는데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어떤 부분에 함정을 많이 만드시는지 또 5개념을 많이 파시는지 저는 이미 단연간 축적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줄 것이고, 그래서 뭐 내신 때 사실 다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숙제를 잘 해오는 편이기는 하지만 혹시 안 해오는 친구들까지, 혹시 외워오지 않는 친구들까지 전부 다 제가 뭐 일찍 부르거나 남기거나 혹은 클리닉을 불러가지고 정말 아이들이 실력을 만들지 않고는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단단히 좀 같이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획기적인 비율 관계 풀이법이 들어가 있는 개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등고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중등고 기출이 팍팍 많이 들어간,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중등고에 나올 것 같다고 예상되는 문제들이 팍팍 들어간 워크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역시 내신은 관리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관리되는지도 좀 보여드리면 제가 쓰는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이 자기 성적표를 누적으로 계속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1회 때부터 치르는 주간 테스트,
혹은 다 같이 아이들과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서 전체 등급 같은 걸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이 누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가장 좋은 점은 온라인에서 하는 Q&A 게시판에서 하는 질문이 전부 다 이력으로 남는다라는 건데요. 제가 학생 이름을 딱 누르면은 이 학생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질문 이력이 쫙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옛날에는 요런 게 좀 고민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많이 해결이 됐고 최근에는 이런 게 좀 고민이구나. 이런 게 아직 좀 해결이 안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 학생들 개별적으로 팔로우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저 1단원 문제 좀 더 주세요. 선생님 저 뭐 어디 문제 좀 더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도 필요한 문제의 난이도와 유형을 골라서 이제 추가 문제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학생 다 전부 다 제 지난 학생들 중에서 3등급에서 1등급이 되거나 뭐 전교 화학은 다른 과목은 몰라도 화학만큼은 계속 전교 1등이에요. 뭐 4번 시험 다 1등급이에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저한테 정말 해줬던 후기들만 가지고 왔는데요. 선생님 정말 실전 모의고사 적중률이 높다. 이거 가지고 시험 보다가 너무 놀라가지고 막 샤프 떨어뜨렸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자기는 진짜 고난도 문제를 선생님 풀이법대로 해서 많이 해결을 했다. 시간 단축이 너무 효과적이고 내신에서 쫄리는 그 시간 관리를 선생님 풀이 덕분에 잘 해결을 했다. 라고 하는 친구들 그리고 저의 독창적인 풀이법을 다른 데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제공하는 모든 문제들의 해설 영상이라던가 뒤에 있는 해설집 전부 다 제가 타이핑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설이 너무 친절해서 자기가 평소에 6일 동안 숙제할 때도 선생님한테 직접 질문하는 기분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그리고 수업 시간에 왔을 때 클리닉에 왔을 때 그냥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형식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신 성적도 엄청 많이 개선이 되고 이미 잘하는 친구들도 자기 등급 방어가 되는 그리고 아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공부를 한 친구들도 다 전부 다 사실 화학에서는 시간 단축에 대한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획기적으로 좀 쇼컷으로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특히 어려운 중동고 시험, 비율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이 중동고 시험일수록 확실히 저한테 맡겨주시는 게 탁월한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7회 차로 운영을 할 거고요. 처음 1회차부터 저의 비율관계가 들어간 혼합기체에 대한 해석을 할 거고 이 혼합기체를 잘해야지만 양적관계가 쭉 해결이 됩니다. 양적관계라고 하는 건 반응을 다루는 거고 반응물이 섞여 있어요. 혹은 생성물과 섞여 있고 섞인 상황에 대한 해석을 잘 해주셔야만은 그게 이제 화학을 잘하는 지름길이고 이 1단원이 잘 다져져 있으면 뒤에 있는 3단원과 4단원까지는 말을 안 해도 알아서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때 비율 관계를 완벽하게 잡아가지고 이 뒤에 실전 모의고사를 볼 때도 계속 어려운 문제들은 누적해서 저와 함께 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단원에 있는 분자의 구조와 극성은 좀 암기 파트가 있는데요. 제가 또 이 분자의 구조, 뭐 공유 전자쌍의 개수 비율 같은 것들을 아주 쌈박하게 외우는 방법들을 아직은 공개를 안 했는데 아이들이 다들 궁금해하고 있어요. 내신 때 이제 다 상세하게 알려줘서 절대로 까먹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분자들의 구조나 공유 전자쌍의 비율 같은 것들을 외우고 들어갔을 때 시간을 단축하면 이 1단원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정말 1타 2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내신에서는 진짜 사실 아무리 1단원 어려워서 100점 맞는 시험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저한테 배우는 친구들은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고 시간이 아무리 부족해도 다 풀고 나오는 친구들이 생긴다. 이런 괴물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화학 수업이니까요. 다른 데서 공부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내신만큼은 정밀하게 정교하게 그 학교 맞춤형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 중동고 맞춤 수업에 오셔가지고 딱 마지막 조각을 완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동고 화학 수업은 이때 진행이 될 예정이고 아침에 너무 피곤하죠. 다들 좀 지쳐 있고 주말에도 힘들지만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힘들어 갈 때 차라리 아침에 약간 저처럼 깨발랄한 선생님 수업을 들어서 좀 활기도 넘치고 어쩌면 졸려서 날릴 수 있는 주말 아침을 알차게 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고민인 화학 수업 저한테 오시면은 중동고
알차게 공부를 해서 성적 1등급 꼭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네. 또 문의사항 있으시면 학원이나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